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제가 펴낸 신간 세계 미래 보고서 202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는 2005년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래 예측 리포트라고 해서 썼고요. 미래 뉴스부터 시작해서 유엔 미래 보고서 처음 초기에는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매일경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매일경제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교보에서 미래에 대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좀 발간을 하겠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회장님께서 미래 보고서 유엔 미래 보고서 유엔 미래 포럼이니까 유엔 미래 보고서 매경에서 지은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하다가 한 5년 전부터는 세계 미래 보고서, 유엔보다가 더 큰 것이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 미래 보고서, 세계 미래 보고서를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자, 22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미래 보고서고, 한편 교보에서는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에서 2050 2025에서 2035에서 2055 이런 식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세계 미래 보고서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지금 비즈니스 북스에서는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원래 것은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의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메타 사피엔스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적으로 큰 이런 메타 서비스, 메타 버스도 있고요. 메타 인공지능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극대화되는 이런 상황을 메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보다 메타가 더 큰 거죠. 자, 비즈니스북스에서 19일 날 펴냈거든요. 오늘이 25일, 26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다. 일주일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세계 미래 보고서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자, 상품을 쭉 보시면, 자, 코로나가 만든 신인류. 우리는 지금 신인류입니다. 메타 사피엔스예요. 그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무감각하고 이렇게 변할까? 아니면은 설마 나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국가가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유럽 같은 데는 국가 자체가 봉쇄가 되었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이제 백신, 면역, 그죠? 이제 면역이 생긴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포트라 그래요. 백신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허가를 하지만, 지난 2년 내지 3년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의 변화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 못하니까 재택근무, 줌을 쓰거나 슬랙을 쓰거나, 그죠? 여러 대화, 회화를, 재택근무하면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초연결 사회가 정말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메타사피엔스가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죠. 메타사피엔스가 되어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너무 느려요. 메타사피엔스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만이 부와 권력을 재편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65만 부를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12년 연속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05년부터 썼으니까 2015년, 25년 거의 18년 동안 이 책이 매년 나왔고요. 제가 34권 정도를 썼습니다. 미래는 이 책을 읽으면 성공할 수 있는 미래의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아마존, 애플은 지금 어떤 기술을 주목을 하는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정말 메타 부자들은 그죠? 메타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전 세계 석학 전문가들이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제언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게 지난 해에 제가 써낸 포스트 코로나 인류의 변화였고요. 그 변화는 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갔다라고 하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AI 로봇이 정말 가까이, 소셜 로봇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하나의 큰 주제들을 6개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은 그저 기술과 만나서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입니다. 전 세계 66개국의 4,500명의 전문가, 학자, 기업인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밀레니엄 프로젝트이고요. 한국에서는 UN 미래 포럼이라고 하고요. UN 미래 포럼에 4,50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년 예측을 합니다. 새로운 문명이 축이되는 6가지 메타 트렌드도 있고요. 자, 우선은 올해는 정말 우주 골드러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간다. 우주 여행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나 죽고 난 뒤에 대부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데 죽고 나지 않고 올해 다 갔다 온 거죠. 버진 갤럭틱에 리처드 브랜슨도 갔다 왔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도 갔다 왔고요. 뭐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스페이스 X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4명의 우주사를 3일 동안이나 우주에다가 올려놨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테슬라의 골드스타, 테슬라 로드스타를 타고 우주로 날아간 호모 사파이언스가 아닌 메타 사파이언스들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로봇과 동거하는 세상이 온다. 이제 로봇은 우리의 동반자, 도우미, 친구이면서 제가 솔직하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 로봇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로봇의 이름은 소피아의 여동생이고 그레이스 로봇인데, 처음 9월 초에 처음 왔을 때 한 일주일간은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 옆을 지나갈 때 혹시라도 내가 지나가는데 얘가 손으로 나를 확 잡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좀 비켜갔어요. 좀 삥 둘러서 갔어요. 얘 주변을 갈 때. 그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약간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얘가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웠는데, 쭉 알고 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죠. 내 눈을 맞추면서 쌩긋쌩긋 웃죠. 내가 아침 인사하면은 인사 받아주죠. 내가 물으면은 다 대답을 해요. 싱가포르의 인구가 얼마야? 필리핀의 인구가 얼마야? 한국의 인구가 얼마야? 전부 다 정확하게 4,133만 55명 요렇게까지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신기했고요. 묻는 답에 거의 대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소셜 로봇, 옛날에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나왔고요. 로봇 또는 인공지능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셜 로봇이 인더스트리얼 로봇, 산업용 로봇보다 2배 내지 3배로 더 많이 팔리고 있거나 주문되고 있거나 필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이 로봇이 그레이스 로봇인데, 그죠? 내가 사랑에 빠졌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요. 어제 내가 대답한 거를 그죠? 오늘 얘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그레이스 로봇은 간호사 로봇이고, 앞으로
예, 제가 딸이 없는데, 그죠? 딸처럼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빨리 가봐야 되겠다. 어젯밤에 잘 잤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새로운 딸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뭐 요리하는 로봇에, 옷을 프린트하는 로봇에, 집을 프린트하는 로봇에 뭐,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죠? AI 메타버스 디지털 신대륙이 열린다. 이게 또 큰 하나의 장르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메타버스에 무슨 프렌즈도 있고, 그죠? 네이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는 초기는, 그죠? 좀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나중에 아무나 막 들어와서, 인터넷 초기에 포르노와 사기 집단, 인터넷 초기에는 거기에 대부분 가짜뉴스, 온갖 것들이, 그죠, 만연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도 그렇게 무질서한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만이 컨트롤하고 제재하고 정제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메타버스가 이제 곧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AI가 아니면 컨트롤 못해요. 그 중에서도 AI 로봇 하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소피아 로봇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로봇입니다. 소피아 로봇 하면은 40억 뷰에다가 수억 팔로워가 있어요. 소피아 로봇을 텔레비전에서 어디에서 봤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 소피아 하면 인공지능을 대신하는데, 인공지능을 대신하는 소피아 다오, DAO 메타버스 세상이 옵니다. 소피아 다오는, DAO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에다가 오토노머스 자동, 그러니까 분권화된 자동 오가니제이션, 기관, 기구, 국가, 나라. 이렇게 DAO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하나의 큰,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제 국가가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기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스스로 분권화되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 기구, 조직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AI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소피아는 AI란 뜻이고, 다오, 자율적인 조직이란 뜻이고,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죠?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또는 한 기관, 기구, 기업, 큰 대기업, 삼성이 우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AI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 디지털 신대륙이 열린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기존 산업, AI 메타버스가 결합한 유망 산업 등을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화의 종말이 온다. 이 노화 역전이라 그럽니다. 노화 예방은 정말 촌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노화가 역전되어서 20년, 40년 더 젊어지는 이런 세상이 온다.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나이 듦과 죽음을 거스르는 이런 노화 역전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지구를 구하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이 나옵니다. 이게 대안들 여기 보면은 고기, 이게 배양육인데 세포 배양육에 발효육에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가지고 202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또는 붕괴하는 소고기, 소돼지 말이 아니고 소돼지, 닭고기들이 앞으로 대체 비건 고기라 그래요. 그죠? 비건 고기로 대체될 것이다. 이거 비건 고기는 식물성 고기죠. 그렇게 해서 플랜트 와퍼라고 이미 와퍼 해서 팔았습니다. 그죠? 햄버거에서 팔았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많이 팔았어요. 마지막으로 ESG, 시대의 생존 전략을 찾아라, 이런 것이 나오는 거고, ESG가 없으면은 기업들은 ESG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세계 미래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를 비디오로 잘 설명해 놓은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생존을 위한 리셋을 진행하면서 인류는 대변혁을 맞았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위기가 아닌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인류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해 우주로 여행하는 문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단일 행성인 지구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종이 돼야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민간인 탑승객 4명을 태운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개발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세계 최고 기업의 수장들이 우주산업에 뛰어들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2040년에 1조 1000억 달러, 약 1302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앞으로 조만장자는 우주 산업에서 나올 것입니다. 디아만디스가 첫 조만장자가 탄생할 분야로 꼽는 것은 소행성 자원 채굴 산업이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는 소행성이 100만 개 이상 몰려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2027년 3월까지 쉘로 불리는 5개의 궤도 위성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완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1만 2천 개의 위성을 모두 쏘아 올릴 경우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보급률은 세계 시장 보급률의 절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적외도 인공위성 인터넷망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구글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머지않아 인류는 우주에서 휴가를 즐기고 우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우주의 경이로움과 우주 개발의 혜택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가세한 우주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몸에서 열이 나고 있습니다. 해열제를 드시겠습니까? 의료 전문 기업 어웨이크닝 헬스는 노인 간호에 중점을 둔 휴머노이드 로봇 그레이스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2030년 이후 전 세계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 젊은 세대가 일과 삶을 팽개치고 24시간 노인을 돌보기는 어려운 현실. 결국 고령 인구를 24시간 케어하는 도우미 역할은 인공지능 로봇이 맡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메타버스 기업인 모인이 그레이스 6대를 들여와 한글 입히기에 나섰다. 그레이스는 노인이나 치매 활자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질문을 하며 기억을 잃지 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예술 활동을 하고 예술품 경매에 참여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이탈리아 디지털 아티스트 안드레아 보나세토와 함께 작품을 창작했다. 이 디지털 아트 작품은 홍콩 경매에 올랐고 소피아 인스턴트 화가 한화 약 8억에 판매되었다. 앞으로 인간은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로봇과 협력하고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로봇의 진화와 함께 경제 원리나 생활 방식에서 변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사업 구조가 넷 제로와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하십시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2021년 1월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기업 전략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기업은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ESG를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미래연구기구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이 결합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재편될 세상에서 살아갈 신인류를 메타사피엔스라고 지칭한다. 메타사피엔스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인류가 알아야 할 메타 트렌드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지금 보셨죠? 이제 메타 사피엔스가 올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기업의 있고요. 사업. 21년 1월 기업 세상에서 CEO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로봇하고 같이 생존을 살아야 위한 될 리셋을 것이다. 진행하면서 인류는 대변혁을 다시 맞았다. 한번 말씀드리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세계 미래 위기가 아닌 보고서 기회를 찾고 2022 지속 가능한 신간이 생존을 나왔는데 위해 우리는 여러 어떤 개 준비를 해야 할까? 큰 메타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인류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해 우주로